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열었던 전국 단위 교육박람회 Y교육박람회가 양천공원 일대에서 두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조종기를 들고 로봇을 작동하며 축구 경기에 열중합니다. 들어가자. 골! VR, AR 체험관에서는 가상 체험이 한창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합니다. VR 체험이 생생해서 진짜 롯데월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어서 무섭긴 했는데 다시 타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진로 진학을 고민하는 Y교육 박람회가 양천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 가상현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을 앞둔 입시생들을 위해 맞춤형 입시 상담도 열렸습니다.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학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이 많으니까 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을 비롯해 수능 만점자와 일타 강사들이 나와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네. 전 너무 준비 없이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국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너무 인공지능을 몰랐고 또 너무 자만했다고 할까요?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교육 박람회를 열고 있는 양천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교실만이 아닌 교실 밖에서 찾아보자는 게 이번 박람회의 목표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더 바깥에서, 교실 바깥에서 더 많이 배울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도 학교 단위를 넘어서서 더 많은 미래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16일 개막한 박람회는 18일 드론 축구 대회와 챗 GPT 영어 교육 등을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2년차를 맞은 양천 Y 교육 박람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교육 박람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16일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며 이 조례가 기존 학생 인권 조례를 대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의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정 지역에만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한 단지. 지난달 전용 108제곱미터가 19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목동의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 단지에선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매물이 17억 2,900만 원에 팔렸는데요. 두 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과 압구정동, 여의도동, 성수동 등 지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수요 쏠림 지역 중심이고요. 또는 최근 들어서 기준주택 쪽에서의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재건축 쪽도 지금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의 활성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노도강 지역은 공사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재값도 너무 오르고 이러면서 자기 분담금이 한 3억이 든 게 거의 6억, 5, 6억으로 거의 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건축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 재건축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심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만 투자가 되지 오르지 않는 데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하게 갈 수밖에 없고 노도강이나 그런 쪽으로는 요즘 안 가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여의도나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것들은 한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전망으로 최근 상승 거래가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분단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소설가 이호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고 이호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던 노르모 씨가 오랜만에 약구간으로 들어섰다.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호철 작가의 육필 원고 노르모 씨의 첫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원고 하나를 좀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원고였던 거죠. 노르모 씨는 작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꽁트로 제목은 당시 약국에서 판매하던 위장약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노르모산이라고 하는 위장약, 실제로 우리 이호철 선생님이 굉장히 술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늘상 드셨던 소화제입니다. 이호철 선생님의 일상적인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분단 문학의 거장으로 익히 알려진 이호철 작가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이호철. 이호철 작가의 등단작 타량부터 첫 소설집 나상의 초판본, 은평구 불광동이 배경인 큰산 등 다양한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관람객은 문제를 풀며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호철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호철은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분단 문학의 거장입니다. 사실 이호철 작가가 얘기하는 분단은 단지 남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양태의 분단을 모두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있는가 하면 흑백이 있고 남녀,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문제, 빈부격차.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안고 있는 다양한 양태의 분단을 풀 수 있는 어떤 해법, 통찰을 전해주는. 이호철 작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을 살며 작품 활동을 하다 2016년 사망했습니다. 은평구는 이듬해부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이호철 북 콘서트홀도 준비 중입니다. 이호철 문학은 모두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은평구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호철 북콘서트홀도 은평구 대조동 청년주택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호철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이번 특별전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9월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온열 질환 감시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재난 도우미, 방문 간호사 등을 통한 재난 취약계층 안부 전화, 공사 현장 근로자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등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 시설까지 확대 운영하고
낮 최고 기온 시간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열섬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해 오는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다양한 정원 문화를 선사합니다.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공모로 선정된 작품은 물론 시민과 학생 공모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정원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원 박람회 본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2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상설 전시회가 열립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인데요. 경기도 양주에 끝도 없이 펼쳐진 보리밭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양주 나리농원이 푸른빛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황금 유연보리는 싱그러움을 한껏 드러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천일홍과 핑크뮬리 등 분홍빛으로 가득했던 양주 나리농원 일대에 푸르른 보리밭이 생겼습니다. 여기 몇 년 전서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다녔었어. 근데 이제 올해 오니까 이거 보리를 많이 심었네. 작년만 해도 저쪽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많네. 봄 느낌도 나고 그냥 마음이 탁 튀어가지고 좋아. 봄 내음 물씬 나는 보리밭은 올해 처음 조성됐습니다. 양주시가 가을만이 아닌 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나리농원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이곳 나리농원에는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의 보리밭이 조성돼 있는데요. 황금 유연보리와 지난해 가을에 심은 청보리, 그리고 올봄에 심은 청보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보리밭 사이를 거닐며 강아지와 산책을 즐깁니다. 포름이 좋죠, 좋기는. 뭐 냄새도 좋고 파란 냄새 나니까 산책하는 데는 아주 딱인데요. 나리농원 보리밭은 이달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올가을에 열릴 천일홍 축제 등을 대비해 이달 말부터는 가을꽃 심기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날 좋은 5월, 양주 나리농원으로 봄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매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들의 소개로 선남선녀들이 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심지어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만원과 비혼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세종시가 지난 11일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총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코로나19와 불황의 여파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326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팀 레크레이션과 첫인상 투표, 대화 시간 등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그 효과를 거뒀나 봅니다. 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기획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어려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많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